미라의 발. 나는 프랑스의 다른 지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파리 토박이들은 골동품상이라 부르는 잡동사니 상점으로 들어갔다. 요즘은 골동품 상점들이 셀 수 없이 많아져서 옛 가구를 사는 것이 유행이 되었으니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상점의 창가를 기웃거려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잡동사니를 파는 상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상점에 중세를 가져다 놓았다고 생각한다. 골동품상, 테피스트리 상점, 약종상, 화가의 작업실, 이러한 곳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햇살이 은밀히 비추는 창가와 어둠침침한 실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먼지라는 것이다. 옷감의 레이스 장식보다 거미줄이 더 진품이다. 진열해 놓은 낡은 배나무 가구도 실상은 어제 막 미국에서 들여온 마호가니 가구보다 새 것이다. 내가 들른 골동품 상점은 가파르나움, 예수의 도시 혹은 예수의 집이 있는 곳으로 불렸다는 이스라엘 옛 마을과 다름없이 모든 시대와 민족을 아우르는 집결지 같았다. 에트루리아의 붉은 램프가 세워진 세공 장식장에는 흑단 판벽에 상감한 줄무늬의 노쇠 장식이 빛나고 있었다. 루이 15세 궁전에서 공작 부인이 새끼 사슴 같은 발을 무심히 뻗치고 있는 책상은 루이 13세 시대의 물건으로 소용돌이 모양의 참나무 버팀목과 함께 키마이라와 잎사귀가 뒤섞여 조각되어 있다. 이빨 모양처럼 생긴 몇 개의 선반 위에서 반짝이는 커다란 일본 자기들은 금빛 음영으로 인해 붉은색과 파란색 문양이 더 도드라져 보였다. 그 옆에 에나멜을 칠한 베르나르 팔리시의 작품들에는 뱀과 개구리, 도마뱀 등이 양각되어 있다. 열린 장식장 서랍에서는 은빛으로 번뜩이는 중국 비단의 레이스 장식과 금은사의 광택이 비쳤고 기울어가는 햇살에 비단 위에 반짝이는 구슬이 번뜩였다. 시대를 총망라한 초상화들은 약간 변색된 액자 속에서 누렇게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밀라노인의 물결무늬가 붙이 놓여 있었다. 자기로 만든 사랑의 신과 요정들, 중국식 그로테스크풍을 보여주는 도자기 꽃병, 섹슨족과 세브르산 찻잔들이 상점의 선반과 구석구석을 거추장스럽게 채우고 있었다. 상점 주인은 가무더미 사이에 구불구불한 통로로 나를 이끌었다. 상인의 얼굴은 독특했다. 구분쇠처럼 윤기나는 아주 커다란 두상을 흰 머리카락이 옅은 후광처럼 덮고 있어서 인상적으로 보이는 연어 살색의 얼굴에서는 넉넉한 온유함까지 배어나왔다. 그러나 수은을 바른 루이도르, 대혁명 전까지 통용된 프랑스 금화처럼 반짝이는 작고 누런 눈동자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풍겼다. 매부리 코인 것으로 봐서 동양인이나 유대인이 아닐까 싶었다. 바이올린 줄처럼 가늘고 길고 신경질적인 두 손은 박쥐의 날개 끝에 돋은 발톱 같았는데 나이가 많아서 수전증이 있었다. 그러나 마노컵이나 베니스의 유리그릇, 보헤미아의 크리스탈 접시처럼 진기한 물건을 집어들 때만큼은 부들부들 떨리던 손도 강철 집게나 바닷가재의 집게발보다 더 우악스러웠다. 아무튼 그 기이한 노인은 풍모가 라삐와 헤브루 신비주의자와 너무나 흡사해서 300년 전에 불타 죽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 물건 하나 장만하시죠? 여기 칼날의 강체가 대단한 말레이시아 단도가 있습니다. 피가 잘 흐르라고 파놓은 홈을 좀 보세요. 흉기 중에서도 명품에 속하니 선생님의 소장품에서도 잘 어울릴 겁니다. 이쪽 양날 검도도 무척 아름답습니다. 헤라의 조세페 델라 헤라가 만든 작품이지요.
그리고 이건 콜리슈마르드, 손잡이가 굵고 끝이 뾰족한 16세기의 결투용 칼인데 칼의 코딩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야말로 장인의 솜씨가 일품이죠. 아니, 무기와 살상도구는 충분해요. 좀 작은 물건이면 좋겠는데. 서진 같은 거 말입니다. 문구상에서 파는 번지르르한 청동 서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게다가 너무 흔하잖아요. 골동품 사이를 뒤적이던 키 작은 노인이 해묵은 공작석,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에 부서진 조각들을 가져왔다. 힌두교 혹은 중국의 작은 성상들은 브라마와 비슈누를 본딴 것으로 비추로 만든 장난감처럼 생겼다. 신성하지 않은 사무실에서 종이와 편지 따위를 고정하는데 그만이었다. 단단한 이빨과 무시무시한 입을 가진 아주 생동감 있게 만들어진 도자기용과 위트시리 푸트시리 신을 형상화한 멕시코의 오싹한 주물 사이에서 망설이던 나는 무심코 매력적인 발 하나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고대 비너스 상에서 부서진 조각인 줄 알았다. 언뜻 부서진 조각상의 일부로 보였는데 피렌체의 청동상처럼 불구스름하고 누런 색채는 일반적인 청동 제품의 연한 초록빛에 비해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다. 둥그스름한 윤곽에는 성스러운 빛이 감돌았고 2000년의 달콤한 숨결을 받았음이 틀림없었다. 예술의 절정기에 만들어진 코린트식 청동상으로 보였는데 혹시 조각가 리시푸스가 직접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발을 사겠소? 내가 말하자 상인은 이상하고 음울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가 그 물건을 건네주자 나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너무도 가벼워서 깜짝 놀랐다. 그것은 금속이 아니라 진짜 피부를 가진 미라의 발이었다. 자세히 살펴볼수록 붕대에 쌓인 살결까지 느껴졌다. 발톱까지 완전하게 남아있는 발가락은 가냘프고 섬세했으며 만호처럼 맑고 깨끗했다. 살짝 벌어진 엄지발가락은 고전적인 느낌을 띠는 나머지 발가락과 기분 좋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었다. 새의 발처럼 우아하고 공기처럼 가벼웠다. 흠집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봐서 맨 땅을 밟은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나일강의 등심초로 짠 정교한 매트와 표범 가죽으로 만든 가장 부드러운 카펫만을 밟은 발임을 알 수 있었다. 하하, 헤르몬티스 공주의 발을 원하시는군요. 상인은 이상하게 킬킬거리며 교환한 눈으로 나를 빤히 보았다. 하하, 서진으로 쓰시겠다. 정말 독특한 생각입니다. 예술적인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발을 서진으로 쓴다는 말을 들으면 늙은 파라오도 깜짝 놀랄 겁니다. 공주의 삼중관을 만들기 위해 산더미만한 화가망을 파내고 상형 문자와 영혼의 판관을 그려놓은 관에 색을 칠하고 도금을 했던 파라오가 아닙니까? 괴팍하고 키 작은 상인은 혼잣말처럼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미라의 발에 얼마를 주면 되겠어? 아, 최고의 값을 쳐주셔야죠. 최상품이니까요. 흔한 물건은 아니지만 대체 얼마를 달라는 겁니까? 미리 말하지만 지금 5루이도르밖에 없어요. 액수에 맞는 것만 살 수 있어요. 내 조끼 주머니와 깊숙한 속주머니를 다 털어도 5프랑 이상은 없어요. 헤르몬티스 공주의 발에 5루이도르? 너무 적어요. 진짜 말이란 말입니다. 그는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지만 이내 이리저리 눈알을 굴렸다. 에이, 가져가세요. 덤으로 포장까지 해드리죠. 그는 낡은 능직천으로 미라의 가를 감쌌다. 아주 좋은 능직입니다. 진짜 능직. 인도산으로 한 번도 염색을 다시 한 번 적이 없어요. 강하면서도 부드럽지요. 그는 미라의 발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거래를 성사한 뒤라 거저줄 만큼 시시한 물건에도 찬사를 보내는 장사꾼의 수작이었다. 그는 중세의 구호품 자루처럼 생긴 전대에 그 말을 집어넣은 뒤 덧붙여 말했다. 헤르몬티스 공주의 발을 서진으로 쓴다니. 그러고는 반짝 웃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생선가시를 삼킨 고양이의 울음처럼 거슬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파라오가 썩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딸을 끔찍히 사랑했으니까요, 선생. 마치 파라오가 살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군요. 주인장도 교회의 나이가 지긋해 보이지만 이집트의 피라미드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는 아닐 겁니다. 나는 문건에서 웃으면서 말했다. 미라의 발을 얻게 된 나는 몹시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빨리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그를 휘갈겨 쓴 종이 뭉치 위에 헤르몬티스 공주의 신성한 말을 올려놓았다. 얼마 전 시작된 논설, 쓰다가 만 편지 등 곳곳에 지운 자국이 많아서 알아보기도 힘들었다. 미라의 발을 올려놓고 보니 화려하고 낭만적인 분위기가 나는 것이 근사했다. 나는 퍽 흡족한 마음으로 외출을 했는데 파라오의 딸 헤르몬티스의 공주 신체의 일부를 소유했다는 엄숙함과 자부심 때문에 스쳐가는 무수한 행인 누구보다 내가 낫다는 벅찰 우월감까지 느껴졌다. 나처럼 진짜 이집트산 서진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모조리 한심해 보일 정도였다. 게다가 정당하게 일하고 분별 있는 사람들이라면 책상 위에 미라의 발함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기분 좋게 만난 친구들에게 서진 이야기를 하자 모두들 정신을 빼놓고 귀를 기울였다. 나는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식사 때 곁들인 술 몇 잔에 약간 취기가 돌았고 은근한 동양향수가 살며시 후각을 간지렸다. 장이들이 공주의 시신을 씻긴 천연 탄산소다와 역청, 몰약의 냄새가 방 안의 열기 속에서 피어올랐다. 감미로우면서도 날카로운 4,000년 동안 억눌려 있던 향기였다. 이집트의 꿈은 영원했다. 그녀의 향기는 화가망처럼 견고했고 오래갔다. 나는 곧 잠의 검은 잔을 깊숙이 들이켰다. 몇 시간 동안 정신이 몽롱했다. 망각과 무상함이 어두운 물결처럼 나에게 쇄도했다. 그러나 머릿속의 어둠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꿈들이 침묵의 빛처럼 부드럽게 나를 어루만졌다. 내 영혼의 눈이 열렸다. 눈앞에 나타난 것은 틀림없이 내 방이었다. 잠이 깼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어렴풋한 의식 때문에 꿈을 꾸고 있으며 곧 뭔가 기이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몰약 냄새가 강렬해졌다. 약간의 두통은 저녁 식사 때 미지의 신과 우리의 장례를 위해 건배했던 몇 잔의 샴페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묘한 기대감으로 방안을 둘러보았으나 특별한 것은 없었다. 가재 도구는 전부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 방 안의 차분한 분위기에 변화가 일었다. 목재 가구에 슬며시 금이 갔다. 재로 뒤덮인 장작더미에서 갑자기 푸른 불길이 솟았다. 오목한 접시들이 커다란 금속성의 눈알처럼 나와 더불어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내 눈은 무심히 헤르몬티스 공주의 발을 놓아둔 책상 위로 향했다. 4,000년 전에 미라가 된 발 하나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신경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절로 오그라들었다가 놀란 개구리처럼 종이 뭉치 위를 펄쩍 뛰어넘었다. 갑자기 갈바니 전지로 전기가 통한 것 같았다. 가젤 영양의 발굽처럼 단단한 미라의 조그만 발 뒤꿈치에서 메마른 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가만히 있어야 할 서진이 움직이는 광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발 혼자서 걸으려고 하다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공포와 흡사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 갑자기 침대에 커튼 자락이 살랑이는가 싶더니 누군가 한쪽 발로 깡충거리며 지나갈 듯 쿵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솔직히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등 뒤에서 묘한 냉기가 느껴졌다. 머리카락이 나이트캡 속에서 튀어나올 듯 곤두섰다. 침대 커튼이 벌어지고 내 앞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묘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힌두교의 무희 아마니처럼 진한 커피색 얼굴의 앳된 소녀였다. 가장 순결한 이집트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미인이었다. 아몬드 모양의 사선으로 이루는 두 눈동자, 하두 검어서 푸른 색채가 느껴지는 눈썹, 그리스인의 섬세함에 견줄 만큼 정교한 코, 도드러진 광대뼈와 아프리카인 특유의 도톰한 입술만 아니었다면 나일 강변에 거주했다는 상형 문자 속의 코리트인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어린 소녀답게 가늘고 길쭉한 팔에는 금속띠와 유리구슬로 된
팔찌 같은 것이 감겨 있었다. 오로리 따은 머리카락 그리고 가슴에 단 초록빛 인조 보석의 작은 성상은 7가닥의 채찍을 들고 있는 걸로 봐서 이시스의 형상을 본든 것 같았다. 이마에 장식된 황금판이 반짝였고 화장 자국 때문에 뺨에 구릿빛이 흐릿해져 있었다. 입고 있는 의상은 그야말로 정말 독특했다. 붉은색과 검은색 상형 문자로 화려하게 치장된 치마에서 방금 붕대를 푼 미라처럼 역청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흔히 꿈속에서 섬광처럼 생각이 스쳐가듯 골동품 상점에서 의문스러운 말투로 억누르듯 되풀이에 말하던 노인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파라오가서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딸을 끔찍히 사랑했으니까요, 선생.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나를 줄곧 불안하게 만들었다. 소녀의 발이 하나뿐이었던 것이다. 다른 발은 발목에서 떨어져 나가 있었다. 소녀가 다가간 책상에서 발 하나가 전보다 훨씬 더 안달하며 뛰어오르고 있었다. 소녀는 책상 가장자리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눈에서 진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직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소녀의 심란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요염하면서도 슬프고 더없이 순결한 표정으로 소녀는 자신의 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실제로 그것은 소녀의 발이었다. 그러나 소녀의 발은 스프링이 달린 것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이윽고 헤르몬티스 공주와 그녀의 발, 저절로 특별한 생명력을 선사받은 것 같은 사이에 콥트어로 대단히 진기한 대화가 오갔다. 마치 3000년 전에 목신의 피리를 통해 오갔던 대화처럼. 다행히 그날 밤 나는 콥트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헤르몬티스 공주가 수정으로 만든 종소리처럼 감미롭게 떨리는 음성으로 소리쳤다. 내 소중한 발아, 언제나 나에게서 도망치기만 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언제나 너를 보살펴 주었단다. 설화 석고로 만든 그릇에 향수를 담아 너를 씻기곤 했지. 속돌에 야자기름을 발라 네 뒤꿈치를 매끄럽게 문질러 주었고, 발톱은 황금 가위로 자른 뒤 하마의 이빨로 다듬어 주었단다. 정성을 다해 발톱에 물을 들인 덕에 이집트의 소녀들이 모두 선망의 눈길로 너를 보곤 했지. 발가락에는 신성한 풍뎅이 장식이 새겨진 반지도 끼웠지. 게다가 아무리 게으른 발도 능히 버틸 수 있을 만큼 내 몸은 누구보다 가벼웠단다. 셀쭉하고 원통한 목소리로 발이 대답했다. 이제 제 맘대로 할 수 없는 신세라는 건 공주님도 아시잖아요. 팔렸으니까요. 늙은 상인의 속셈이야 뻔하죠. 공주님이 청혼을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었으니까요. 이번 일로 공주님께 해코지하려는 속셈이 분명해졌어요. 테베의 지하묘지에 있는 공주님의 관을 훔친 아랍인도 사실은 그자가 보낸 도굴범이지요. 공주님을 통해서 지하의 왕국들이 재결합하는 것을 막으려는 심산이지요. 혹시 제 몸값으로 금화 5냥을 가져오셨어요? 이걸 어째 보석과 반지, 금과 은이 들어있는 주머니까지 모두 도둑맞았단다. 헤르몬티스 공주는 구슬프게 말했다. 공주님! 그때 내가 소리쳤다. 저는 그 누구의 발도 부당하게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비록 제가 치른 5루이도르의 돈이 없다 해도 기꺼이 공주님께 발을 드리겠습니다. 헤르몬티스 공주님처럼 아름다운 분을 불구로 만들었다는 생각만으로도 저는 말 못할 괴로움을 느낄 테니까요. 공주는 깊은 감사의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두 눈이 푸르게 반짝였다. 그녀는 자그마한 신발을 신으려는 여자처럼 발을 가져다 능숙하게 다리에 붙였다. 이번에는 발도 고분고분 그녀의 손길에 따랐다.
공주는 제대로 걸을 수 있는지 확인하듯 방 안을 몇 걸음 걸어보았다. 아, 아버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 발이 잘린 것에 크게 심려하시고 내가 태어난 날부터 모든 백성을 동원해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는데 온심을 다하신 아버님,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참으로 심려하셨을 아버님, 우리 같이 아버님을 찾아뵙도록 해요. 내 발을 돌려주셨으니 아버님도 그대를 기쁘게 맞이하실 거예요. 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제안이라고 생각했다. 커다란 꽃무늬가 있는 화장복을 걸치자 파라오와 같은 분위기가 났다. 서둘러 터키 슬리퍼를 신는 뒤 공주에게 채비가 끝났음을 알렸다. 턱 떠나기에 앞서 페르몬티스는 목에 걸린 초록빛 작은 성상을 벗어 종이가 흩어져 있는 책상에 올려놓았다. 그대의 서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물건이 이것밖에 없군요. 그녀가 미소 띈 얼굴로 말했다. 그녀는 뱀처럼 보드랍고 차가운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떠났다. 우리는 꿈틀거리는 잿빛 공간을 쏜살같이 지나갔다. 불완전한 그림자들이 우리의 양쪽으로 날아다녔다. 잠시 동안 눈앞에 하늘과 바다만 펼쳐졌다. 곧이어 멀리 솟구쳐 있는 첨탑들이 보였다. 고대 이집트 사원의 탐문과 거대한 계산들이 스핑크스의 호위를 받으며 지평선을 배경으로 또렷하게 윤곽을 드러냈다. 드디어 목적지에 다다랐다. 공주는 장밋빛 화강암 산으로 나를 이끌었다. 산에 나타난 입구는 매우 좁고 낮아서 조각삼과 함께 세워진 두 개의 석주가 없었다면 바위 틈과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찾기가 어려웠다. 헤르몬티스는 횃불을 들고 앞서갔다. 우리는 암석 사이로 난 통로를 지났다. 상형 문자와 풍류 행렬의 그림들로 가득한 벽면은 숱한 세월 동안 숱한 손을 거쳐 만들어진 것 같았다. 한없이 긴 복도를 지나자 지하 한복판에 정방향의 방들이 나타났다. 그곳을 지나서 꺽쇠 혹은 나선형 모양의 길을 따라 내려갔다. 또 다른 방과 통로들이 나타났는데 역시 새매와 또아리를 튼 뱀들이 둥그렇게 모여있는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아무도 볼 수 없으며 오직 망자만이 영혼의 시간을 통해 읽을 수 있는 끝과 시작의 상징이었다. 마침내 우리는 끝없이 거대한 공간에 들어섰다. 사방이 기괴한 기둥들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에 누르스만 별빛이 깜빡였다. 헤르몬티스 공주는 여전히 내 손을 잡은 채 익숙한 미라들을 향해 우아하게 인사를 건넸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나는 사물을 분간할 수 있게 되었다. 왕자에 앉아있는 지하 종족의 왕들은 양피지처럼 시들고 주름진 모습에 나프타와 역청으로 검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장한 노익장을 과시하며 황금 안광과 번쩍이는 보석으로 치장된 흉갑, 목 갑옷 등을 입고 있었다. 스핑크스처럼 확고한 눈동자, 눈처럼 쌓인 세월의 깊이에 하얗게 센 긴 수염을 가진 그들 뒤에는 신하들이 이집트 특유의 절제되고 곧은 자세로 기립해 있었다. 옛 이집트의 승려용 문자로 말한 신하의 태도 그대로였다. 신하들 뒤로 고양이, 따오기, 악어들이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모여 있었다. 야옹 하는 울음소리, 날개의 퍼덕임, 도마뱀의 웃음처럼 쩍 벌린 입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쿠프, 카프레, 프삼티크, 세소 스트리스, 아멘호테프 등을 비롯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음산한 통치자와 파라오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더 높은 왕자에는 대홍수 시대 크로노스와 자이조스로스 그리고 그 앞 시대를 통치한 투발카인 등이 앉아 있었다. 깊은 몽상과 꿈에 잠긴 자이조스로스 왕의 수염은 화감한 탑자를 7바퀴 돌 만큼 길게 자라 있었다. 먼지 구름 뒤로 멀리 아담 이전의 왕 72명이 역시 72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내게 잠시 그 어리둥절한 광경을 살펴보도록 시간을 준 뒤 헤르몬티스 공주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나를 소개했다. 그녀의 아버지 파라오는 더없이 인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발을 다시 찾았어요. 제 발을 찾았어요. 공주가 희색이 만면한 얼굴로 손뼉을 치면서 소리쳤다. 이분이 제게 발을 찾아주셨답니다. 진한 구릿빛 색깔의 케미, 나아시 종족이 공주의 말을 받아 합창했다. 헤르몬티스 공주가 발을 다시 찾았답니다.
자이조스로스마저 감격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육중한 눈꺼풀을 들어올린 뒤 수염을 쓰다듬으며 숱한 세월의 무게가 실린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지옥의 개 옴스! 대항인과 진리의 딸 트메이의 이름을 걸고 말하노니 참으로 용감하고 훌륭한 젊은이다. 파라오가 끝에 연꽃이 장식된 홀로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어떤 보상을 원하는가? 꿈결에 배짱이 두둑해져서 불가능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나는 헤르몬티스 공주의 손을 원한다고 말했다. 발을 대신해서 얻는데 가장 적절한 것이 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손을 원한 것은 청혼의 의미. 익살맞은 내 요구에 크게 놀란 파라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느 나라 출신인가? 나이는 프랑스인입니다. 나이는 27살입니다. 존경하는 파라오. 27살? 27살의 젊은이가 3000년을 산 헤르몬티스 공주에게 청혼을 한다고? 그와 동시에 왕자와 대신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었다. 내 정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는 헤르몬티스 뿐이었다. 네가 2000살만 되었어도 태고의 왕이 대답했다. 기꺼이 공주를 줄 것이다. 그러나 나이차가 너무 크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 딸과 결혼하는 배우자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너희는 육체 보존의 방법을 모르지 않은가? 고작 1500년 전에 죽은 자들도 이미 한 줌의 먼지로 변하지 않았는가? 보라, 내 살은 현무암처럼, 내 뼈는 강철 막대처럼 단단하다. 나는 생전의 모습 그대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존재할 것이다. 내 딸 헤르몬티스도 청동상보다 더 오래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재로 변한 너의 마지막 뼛가루마저 바람에 흩날려 사라진 지 오래일 터. 오시리스의 티끌까지 찾아낸 이시스라 해도 너의 육체를 되돌려 놓진 못하리라. 보라, 나의 건재함이 어떠한가를, 소나기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그는 떨리는 내 손을 움켜잡았다. 반지가 손가락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 억센 힘이 깨어나 보니 친구 알프레드가 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야, 정말 질리게도 자는구나. 거리 한복판으로 데리고 나가서 귓가에 포기하기라도 터뜨려줄까? 점심때가 지났어. 아구아도의 스페인 풍경화를 보러 가기로 약속했잖아. 맙소사, 깜빡했어. 나는 급히 옷을 입으며 말했다. 어서 가자. 입장권이 책상 위에 있을 거야. 나는 서둘러 입장권을 찾으러 갔다. 그러나 책상 위에서 어제 저녁 구입한 미라의 발 대신에 헤르몬티스 공주가 놓아둔 초록빛 작은 성상을 발견했다.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가.